멘토님들 안녕하세요. 학원과 강사들의 이야기 학행강TV의 넵튠입니다. 학행강. 자, 오늘은 제 스레드를 기준으로 강사님들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스레드가 아주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약 한 1800명 이상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거의 대부분의 제 팔로워들은 학원 강사님들과 원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반응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강사님들의 생각은 어떤지가 궁금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끔 이렇게 설문조사 형식으로 올려놓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셔서 대략 100명 이상 정도 분들이 참여하신 설문조사에 한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맨 처음에 강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들을 좀 던져봤는데요.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강사가 됐다. 친이들은, 그렇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친이들은 이제 멘토님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친이들은 처음으로 강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회수는 약 2,600회 정도, 그리고 설문 참여율은 약 208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꽤 신뢰도가 있는 형태의 설문조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만약 멘토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가 왔다. 멘토님들은 어떤 이유로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결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8표 정도의 설문 결과인데 63%가 알바로 시작했다가 적성에 맞아서가 가장 많아요.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조금 신체적으로 편안한 수준의 아르바이트를 원하다 보면 사실 금액도 괜찮고, 그리고 좀 몸은 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 강사의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한 63% 정도가 되고, 두 번째는 17%를 차지한 상대적으로 취업 장벽이 낮아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원 강사 같은 경우는 대학교 2년만 수료를 하게 된 상태라면 별 문제 없이 누구나 다 강사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7%는 그냥 좀 편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그 세 번째가 강사가 고소득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라는 얘기들이 8%를 차지했는데요. 208표 정도 되니까 한 16분 정도, 16, 17분 정도가 이제 고소득이라는 말을 듣고 오신 경우가 있네요. 10% 정도를 차지한 기타 의견들이 있는데요. 기타 의견들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자면, 어떤 분은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다가 학비는 없고 공부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았다고. 사실 이건 진입 장벽이 낮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독특한 예시가요. 과외 알바를 하셨는데 그 집 부모님이 학원 선생님이셔가지고 그 과외 선생님으로 스카웃을 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냥 가르쳐 보고 싶은 일이었어서 해보셨다는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다니던 학원의 원장님이 강사가 안 오니까 갑자기 네가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처음 이렇게 발을 들여놓으셨다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보통 이제 저희가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에 퇴직을 한 이후에 단경 2km 이내에 있는 동일한 학원에는, 동일한 그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학원에는 취업하지 않겠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판례상으로는 사실 그런 불법적인 조항은 모두 무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약서에 왕왕 쓰시는 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어요. 퇴직 후에 근처 학원으로 이직은 어떻게 생각해? 일단 강사 계약서의 금지 조항은 사실 원래 무효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상도인은 좀 지켜야죠. 너무 예의 없게 바로 옆에서 경쟁하는 학원을 가는 건 조금 도의상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하죠, 아이들을 꼬셔서 데리고 나가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계약서 상에 2km 이내에 있는 다른 학원의 취업은 불가능하다, 요 내용 자체는 무효 조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이들 만약에 꼬셔서 데리고 나갔다, 그런 걸 만약에 나중에 어떤 증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런 경우는 이제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그리고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제외를 한다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근처 학원을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거든요.
선택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선택하셨나요? 그럼 그 결과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총 조회수는 3,383회, 그리고 설문에 대한 응답수는 207표 정도가 설문의 응답이 돌아왔는데요. 뭐 67% 정도의 강사님들은 직업의 선택은 자유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니까 뭐 바로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학원으로 이직하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상, 예의상 좀 어긋나니까 그런 건 절대 안 된다가 30%, 그리고 기타 의견이 또 3%가 있네요. 그럼 기타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기타 의견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중에 이제 투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좀 추가적인 말씀을 붙여 놓으신 것 같아요. 불합리해 보이지만 경업 금지 조항을 따르는 게 좋다. 아무래도 이제 학원 바닥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건너 소문이 난다라는 의견 주신 분들이 많고요. 끝이 안 좋더라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케바케 그 학원이 어떻게 이제 대우를 해줬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다라면 약간 좀 복수의 심리라고나 할까요? 네, 그런 경우는 근처 이직을 하시는 것 같고, 만약 이제 좀 감사한 마음, 그동안 이제 같이 인연을 쌓았던 게 고마웠다라면 그때는 근처 이직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결론들이 많이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지막 질문은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면접을 보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강사가 되기 위해서 면접을 제가 치룬 횟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면접 구직한 거죠. 그런 경우에 면접은 사실 25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제 소개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이제 면접장으로 면접을 보러 간 경우는 잘 잡아도 15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장,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제가 구인을 한 경우죠. 그런 면접관으로서 면접을 본 횟수는 사실 40, 50차례가 넘는데 요 근래 이제 면접을 좀 다니다 보니까 학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건지 살짝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질문을 요런 걸 한번 던져봤거든요. 제가 이제 강사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 노쇼하는 강사님들도 계시고, 반대로 이제 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몇 월 며칠까지 결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때까지 아무런 그 통보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질문 던져봤습니다. 뭐가 더 최악일까? 자, 최소 교육업체라면 저는 기본은 좀 지켰으면 하거든요. 실제로 노쇼하는 강사님들 저는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다 가지는 않지만 만약 좀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뭐 문제가 생겨서 좀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면 적어도 그 면접 시간 전까지는 문자라도 한 통 해주면 좋을 텐데 정말 그냥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들 저도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최악이죠. 근데 이제 제가 요 근래 이제 겪고 있는 결과는 면접 날짜 뭐 이번 주에 이제 면접을 봤어요. 다음 주 초까지는 면접 통보 드릴게요. 결과 통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놓고 아무런 통보를 해주지 않는 학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제가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가 더 최악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회수는 2222회, 지금은 더 많을 텐데, 그리고 설문에 참여하신 분은 167분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면접 시간에 노쇼하는 강사가 67%다. 연락이 두절됐으니까 이건 정말 최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멘토님들이 많이 계셨고요. 반대로 이제 면접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는 학원, 이런 경우가 이제 33%를 차지를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면접이 진행이 되면 학원이 갑이고 사실 강사는 을일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이 물론 뭐 강사도 학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칼자루를 진 건 학원이기 때문에 약자니까 당연히 더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설문지에 대한 내용은 아무래도 노쇼하는 강사님이 더 많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멘토님들의 의견은 학원은 이제 여러 명의 강사들을 면접을 치르다 보면 가끔씩은 이제 바빠서 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연락을 해서 사실 물어볼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인데, 이제 강사가 연락이 두절이 돼버리면 사실 방법이 없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생각해 보는 거는 학원이 만약에 통보하는 날짜에 통보를 안 해줬어요. 그럼 사실은 강사도 떨어졌으니까 통보를 안 해줬겠죠. 합격을 했으면 무조건 통보를 해줬을 텐데, 그럼 통보를 못 받은 것도 기분이 안 좋고 떨어진 것도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노쇼 같은 경우는 학원 입장에서 면접을 보려고 기다렸는데 그냥 그분이 안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그분도 이제 학원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웃인 건 똑같다. 그럼 상대적으로는 학원에서 그냥 근무하시다가 기다려서 면접을 보시는 원장님 같은 경우야 그냥 그 시간은 이제 날린 거죠. 하지만 뭐 외부적으로 이동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교통비가 들어갔다던가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강사 입장에서 면접을 보러 가려면 시간을 내서 그 자리까지 가야 되고 그 면접을 또 치르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는 좀 수고롭게 움직인 값이 더 큰데 결과적으로는 면접에 대한 통보조차 없었다. 어차피 떨어진 거라도. 그리고 그러면 상당히 좀 기분이 당연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노쇼하는 강사님들의 비율이 더 높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 인지오션이라는 이제 아이디로 스레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원에 관련된 설문조사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조금 괜찮게 설문조사 응답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우리 멘토님들께도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뭔가 좀 긴장이 되고 뭔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나은 컨텐츠 만들도록 노력할 테니까 좋아요나 구독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감히 바라지 않고요. 그냥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